왜 어떤 동네는 사는 사람이 계속 바뀌어도 수십 년 동안 범죄율이 높게 유지될까요? 혹시 범죄의 진짜 원인이 사람이 아니라 장소 그 자체에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흥미로운 범죄학 미스터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뀌는데 이상하게 수십 년째 범죄율은 거의 그대로인 동네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이건 사실 범죄학자들이 정말 오랫동안 매달려온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찾으려면요, 우리가 관점을 완전히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탓하는 것에서 잠시 벗어나서 그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장소, 그 환경을 들여다보는 거죠. 자, 이야기의 시작은 1940년대 시카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도시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본 두 명의 사회학자가 있었거든요. 바로 클리포드 쇼와 헨리 맥케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시카고의 범죄 데이터를 쭉 분석하다가 정말 놀라운 걸 발견해요. 범죄가 특정 지역에 마치 자석처럼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패턴을 찾아낸 거죠. 이게 바로 그분들의 핵심 아이디어, 동심원 모델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가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중심에서부터 바깥으로 쫙 뻗어나가면서 성장한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원, 그러니까 각각의 구역은 저마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이 모델은 도시를 크게 5개 구역으로 나눕니다. 중심부에서 시작해서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구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곳은 바로 2단계, 전이 지역이에요. 공장도 있고 낡고 저렴한 주택들이 모여 있고 또 사람들이 가장 자주 이사와서 머물다 떠나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연구에서 아주 결정적인 발견이 나옵니다. 청소년 비행을 포함한 범죄율이 다른 어느 곳도 아닌 바로 이 두 번째 원, 전이 지역에 엄청나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왜 하필 이곳이었을까요? 추아 맥케이는 바로 이 전위 지역의 높은 범죄율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사회 해체라는 개념입니다. 사회 해체, 말이 좀 어렵죠? 간단히 말해서 한 지역사회가 주민들을 통제하고 또 공동의 가치를 유지하는 힘을 잃어버린 상태를 뜻해요. 뭐 이웃 간의 끈끈한 유대감이나 우리 동네에서는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그런 비공식적인 규칙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럼 전이 지역은 왜 이런 사회 해체를 겪게 되는 걸까요?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너무 자주 이사 오고 나가니까 서로 얼굴 익힐 틈도 없고요. 문화적 배경도 너무 달라서 유대감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결국 지역의 암묵적인 규칙 같은 게 다 무너지는 거죠. 비유하자면 선수들은 계속 바뀌는데 팀의 규칙이나 전략은 하나도 없는 축구팀 같은 거예요. 여기서 정말 가장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특정 인종이나 민족 집단이 범죄를 더 많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독일계, 아일랜드계, 이탈리아계, 폴란드계, 이민자들이 차례로 이 지역을 거쳐갔지만 놀랍게도 범죄율은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장소 자체의 특성에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였죠. 하지만 모든 위대한 과학적 아이디어가 그렇듯이 이 사회 해체 이론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론의 몇 가지 허점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가장 핵심적인 비판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사회 해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모호하다는 지적이었죠. 가만 생각해보면 이 지역은 사회가 해체되었어 라고 말하는 근거가 결국 왜냐면 범죄율이 높으니까 라면 이거 뭔가 논리가 돌고 도는 것 같지 않나요? 네,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문제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높은 범죄율을 보고 여긴 사회가 해체됐군 이라고 진단한 다음에 사회 해체 때문에 범죄율이 높아 라고 설명하는 건 결국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건 A는 A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순환 논리의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이론의 공헌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에서 찾도록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하층 계급의 범죄에만 너무 집중했다거나 또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설명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도 분명히 있었죠. 자, 이러한 비판의 직면에서 학자들은 사회 해체 이론을 그냥 버린 게 아니라요. 오히려 이걸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켰습니다. 기존 이론의 문제점을 해결할 아주 멋진 돌파구를 찾아낸 거죠. 그들은 사회 해체라는 막연한 개념 대신에
범죄율을 낮추는데 정말로 필요한 뭔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요소가 뭘까?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합적 효율성이라는 아주 강력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신사회 해체 이론의 핵심이에요. 이건 단순히 이웃을 아는 걸 넘어서서요. 서로를 믿고 우리 동네 아이가 잘못된 길로 빠지면 내가 나서서 바로잡아야지. 또는 동네에 좀 이상한 사람이 보이면 우리 다 같이 주시하자고 마음먹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집합적 효율성이 낮은 동네는 사람들이 서로를 잘 믿지도 않고 문제가 생겨도 내 일이 아니니까 하고 외면합니다. 반면에 효율성이 높은 동네는 이웃 간의 신뢰가 아주 높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 같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죠. 그리고 현대 연구들이 정말 놀라운 결론을 내놓습니다. 한 지역의 범죄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지역의 가난이나 실업률, 인종 구성 같은 그런 전통적인 지표가 아니라 바로 이 집합적 효율성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웃 간의 신뢰와 연대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범죄 억제책이라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열쇠는 더 많은 경찰이나 더 엄격한 법이 아니라 이웃들이 서로 믿고 소통하고 함께 행동하는 그런 강력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나는 내 이웃을 얼마나 믿고 있을까요? 우리 동네의 문제를 위해서 나는 기꺼이 나설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바로 우리 동네의 안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일지도 모릅니다.